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거품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시에 흘러간 빚을 내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당국이 가계부실과 금융 시스템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규모 파악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제사 규모 파악에 나섰다라는 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재정기관들은 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하고 개인의 비투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되는 돈이 여유자금인지 빚인지 각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돈 손실만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빚을 내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요, 주식 화랑에 올라탄 개미들이 글로벌 뭉칫돈 흐름 놓치면 낭패를 본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자, 이 기사의 근원은 뭔가 하면 한국은 변두리입니다. 세계 투자에서요. 세계에서 큰 돈들이 움직이는 동향을 제대로 예측을 해야 변두리에 있는데도 개미가 깔려 죽지 않고 메인스트림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박살이 안 나지요. 자, 그런데 올해 주식시장 전망의 징후를 몇 가지를 이제 세계 흐름을 제시를 했는데, 일본의 가계 저축률이 다시 지금 상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일본서도 저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제 일본 노인들은 저축할 돈도 없고요. 오히려 저축한 돈을 찾아가지고 생계비에 보태야 하는데 다시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산 가격에 거품이 불어서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 버려서 더 저축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저축을 해서 낳아놓은 이자나 이런 걸로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생활비를 아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더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다 하면 한국에도 작년에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소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위기를 절감한 거죠. 사람이 이 돈을 쓰지 않고 아끼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할 거냐 저축을 할 거냐, 이 경우에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한 돈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산 가격 거품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돈을 더 모으고, 돈을 모으니까 이제 그 돈이 쌓여있고, 그런 돈들을 풀어가지고 빌려주고 하니까 자산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안화 대비 달러 가치가 지금 하락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중국어로 돈이 몰려가겠지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돈이 몰려가니까 아시아 정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에 갔던 이 돈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의 정시에서 이제 투자가 되면서 정시 회복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에서 중국이 경제가 좀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미국 국채 금리 이자가 너무 낮아져서 여기서 이익을 얻기 어려웠던 미국의 금융가의 사람들은 중국어로 돈이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유지될 건가? 자, 미국 금리가 미국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서요, 미국의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중국으로 빠져갔던 미국 돈들을 다시 또 빼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뒤섞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이 정시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과거에 미국 연준 총재로 있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국가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 부양 패키지를 제안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다 계산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부채가 GDP 100%가 넘어서요. 연방정부 부채가요. 지난해에만 GDP의 14.9%에 해당하는 3조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부채가 22조 8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최고 수준의 부채를 쌓아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라고 의문이 제기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당분간 돈을 더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약달러를 좀 더 유지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미국이 아마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백신 진행 상황을 보고 돈을 다시 시중에서 걷어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거의 제로 금리 상태의 미국 통화 정책이 유지될 수가 없죠. 어떤 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부양책을 지금과 동시에 했다가 올해 안에 아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될 때 이제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의 정신은 정권의 재정 담당 책임자들조차도 거품이 너무 커서 우려된다고 긴급회의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문가리는 주식 가격 올라간 것을 찬양하지만은 실무 공무원들은 나중에 이것이 터졌을 때 우리는 대비했다라고 근거를 남겨 놓으려고 하고 하는 총재 이주열 또한 어디서 뭐가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자신이 거듭 경고했다고 하려고 새해 들어 열흘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4월 재보선까지는 굴러가겠지만 재보선 이후에 한국 주식은 감당 불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 바이오 주식 거품들이 다 조만간에 꺼질 겁니다. 벌써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을 비롯해서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보면 패닉 상태에 빠진 개미들이 1조 원을 팔았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샀지요. 앞으로 이런 공포가 주식을 어느 순간에 지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식이 제자리로 다시 거품이 꺼지고 되돌아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재보선 이후에는 그것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문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겨냥해서 공공주택, 고밀도 개발,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합동 개발, 용적률 완화, 재건축, 재개발 완화 등 기존 부동산 투기꾼이 원하는 정책들을 다 들어주겠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건설발 붐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완화되어서 꺾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딱 버티고 있는데 주식에서 시작된 은행의 위기들이 부동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전부 대출을 닫고 그 다음에 돈을 갚아라고 하기 시작할 거고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대출이 된 700~800조의 돈들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에는 세계의 흐름과 별 관계없이 독자적인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외국의 금융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아마 이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하면 외국 자본들도 급속히 이탈하게 될 거다. 문이 자기 임기 중에 이런 현상을 겪는지 안 겪는지 한번 봅시다.